여의도 멘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형님, 우리 AI 시대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제 AI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이성적인 분야에서는 뭐 의료계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으셔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감성적인 부분에서도 AI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예고를 해주셨는데 마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감성적인 부분에서도 AI가 되게 중요해. 그리고 이 감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감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성을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인간과 AI 누가 더 똑똑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게 관련이 있어. 넌 누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니? 일단 뭐 기계적인 계산 뭐 이런 거는 인간이 도저히 뭐 범접할 수 없는 정도까지 AI가 발전한 거는 맞아. 그거는 제가 인정을 안 하더라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AI도 뭐 작곡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지만 그거는 그냥 학습에 의해서 출력된 거지 어떤 인간 같은 영혼을 담아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인간과 AI가 서로 잘하는 분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정답입니다. 일단 AI의 사고 과정은 단순화시켜서 표현드리는 겁니다. 수직적 사고에 강해. 그러니까 계속 직선으로 더 깊이, 더 많이 이렇게 해서 한 분야를 계속 더 들어가는 거 있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AI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하시네? 그러면 그 더 깊이 있는 논문들, 그리고 그 아주 전문 기관들이 발행하는 보고서들, 이런 것까지 찾아서 나에게 알려줄 수 있어.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쭉쭉 가보자! 이렇게 하는 거는 AI가 어떤 의미에선 인간 못지않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평적 사고는 AI가 못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계속해서 발달해 가면서 그 다음 반도체 모델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다음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선 어떤 예를 들어서 또 기술이 필요해? 반도체 소재에는 또 어떤 것들이 주로 사용돼? 뭐 이런 것들로 쭉쭉 그 각각의 그 반도체라는 분야에서 또 세부 전문 분야로 쭉쭉 내려가 보면 거기에 대해서 AI는 이 사람이 더 많이 원하네? 그러면 자료 액세스를 더해서 그 다음에 더 그 정보까지 줘. 그런데 이런 질문 하잖아. 반도체가 고도로 발달돼서 AI가 지배하는, AI가 전 세계 중심에 놓여져 있을 때 그때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이런 질문을 해버리잖아. 근데 이런 질문의 답을 굉장히 뭐랄까 풍성하게 하려면 수평적 사고가 필요해.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될 거 아니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면 이런 것에 대답하기 위해선 인류학적인 접근, 역사적인 접근, 그 다음에 당연히 기술적인 접근,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접근, 그 다음에 개인 단위의 마이크로한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에 대한 접근 등등 모든 것들을 아울러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질문이 있었을 때 어디까지 아울러서 이거를 어떻게 링크해서 그래서 어떤 청사진으로 답변을 해야 될지는 되게 AI가 감을 못 잡아. 그러니까 AI는 반도체가 계속해서 발달돼서 AI가 이제 보편화됐을 때 그 세상은 어떨까 그러면 그냥 그 반도체라는 단어의 언저리에 있는 것들 있지. 피지컬 AI로 로봇이 보편화적으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로 메카닉보다는 전산화돼서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그 뻔한 얘기들 있잖아. 그 범주에서만 얘기를 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류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 만났을 때 그랬을 때 우리 인간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지 이런 거 잘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고, 또 경제학자들이 고민하는 여러 가지 불평등이라든가 자존감이 사라지는 인간들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도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보험업계가 생각하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보험의 주 대상자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과 AI인데 그럼 그런 것들까지도 다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수평적으로는 AI가 어디까지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인간보다는 훨씬 더 아직까지는 취약해. 우리 점점 그 구루에 갔던 사람들 보면 한 질문을 던지면 그걸로 깊이도 들어가지만 옆으로 쫙 퍼져서 나가는 그 스코프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제 그게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AI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간보다 더 똑똑하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바로 그 감정 부분이야. 우리 똑똑하다, 똑똑하지 않다 할 때 또 한 가지 그 기준점 중에 하나가
기억이잖아, 기억. 예, 기억. 얼마나 많이 기억하냐, 어이, 똑똑하네. 예, 이렇게 기억. 되잖아. 예, 암기. 암기. 예. 그런데 이게 되게 독특해. 음. 예를 들어 네가 네. 결혼을 했어. 네. 그리고 첫 아이가 출산됐어. 네. 그 첫 아이 출산하는 그 광경을 병원에서 봤어. 네. 그런데 20년 뒤에, 30년 뒤에 네. 그때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기억이 흐릿해질까? 아유, 아니죠. 아니지. 예. 왜 그럴까?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순간이고 맞아. 또 자식을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럴 것 같아요. 정답이야. 네. 바로 이게 감정의 무서운 거야. 음. 감정이 투여됐었을 때의 어떤 순간의 기억은 거의 영구 저장이 돼. 그리고 저는 형님이 저한테 지금 방금 뜬금없이 그 질문을 했을 때도 저는 잠깐이나마 그 순간을 상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상상을 할 정도로 기쁜 순간인데 네. 실제 그 광경이 되면 그때 의사가 무슨 가운을 입었고 간호사의 뭐 반지는 뭐였고 이런 것까지도 기억날 수도 있거든. 예를 들면. 그래서 정말 인간이 초인적인 기억력과 초인적인 역량을 내는 일부 요인은 감정에 기반해서 그게 가동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그 다음에 그래서 기억할 때 우리 인간은 감정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꽤 있다. 이런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들 공부 안 한다고 그냥 무작정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윽박 지르면 공부 안 됩니다. 그렇죠. 기분이 잡쳤는데 어떻게 공부가 돼요? 네. 기분 좋게 책상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그 방법을 생각해 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이 감정이라는 게 우리에게 합리성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기폭제가 될 때도 있다는 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또 뭐가 있냐면 AI가 사고하는 과정과 우리 인간이 사고하는 과정이 달라. 자, 똑똑한 걸로 머리 좋다라는 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가 의사결정이 그때그때 옳았다. 이것도 똑똑하다고 할 수 있잖아. 그렇죠. 현명하다, 똑똑하다. 야, 똑똑하네. 그때그때 제대로 라이트 앤서 정답을 주네. 이런 게 또 똑똑하다고 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AI는 그 똑똑한 결론, 의사결정,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감정은 사용하지 않아. 네. 일반적으로는 합리성에 의존해서 결론을 내주지.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합리적인 척하는 사람이 있어도 저는 저 스스로 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모든 인간은 거의 대부분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이유로 먼저 결론을 내. 그리고 나서 그걸 정당화해. 대표적으로 보면 한눈에 벌써 누가 마음에 들었어.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얘가 참 좋은 이유를 갖다 맞추는 거야. 찾아내죠. 종교가 똑같았네. 네. 그리고 나랑 뭐가 취미가 똑같네. 나랑 좋아하는 음식의 기호가 똑같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사람들한테 마음에 들었어. 첫인상도 마음에 들었는데 봤더니 종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그 첫인상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종교고 뭐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 사업도 그래요. 자기가 정해놓고 잘 될 만한 이유를 찾잖아요. 그게 이제 또 맞아요. 네. 그래서 사업도 창업 동아리 친구들 많이 이렇게 컨설팅 해주잖아요. 저도. 그러면 이 아이템을 왜 가져왔니 하면 본인들이 먼저 야 이거 멋져 보인다라는 표현일지 이거 돈 벌 것 같다는 건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감정적으로 이걸 좋다라고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사업 계획서를 가져오거나 장점들을 막 열거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창업 동아리 안에서 누가 결정한 게 나는 벌써 다른 아이템을 하고 싶었는데 전체 토의에서 저걸로 하라고 하면 속으로 잘 되나 보자. 그렇죠. 이런 마음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업적들과 수많은 어떤 결과물들은요,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어떻게든 그게 메이드 될 때까지 해왔던 것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AI랑 우리는 다른 메커니즘으로 사고하고 다른 메커니즘으로 의사결정을 한 주체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도 감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이해했네. 일단 우리 인간은 감정을 놓고 결정하는 AI와는 다른 주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감정이 있어야 더 장기 기억도 나고 그 감정과 연동돼서 우리가 사고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AI와 우리는 뭔가 이 의식 그 구조, 생각하는 과정이 다른 겁니다. 누가 더 똑똑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감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래도 조금 뭐 인간이 더 잘하는 게 있어서 그런지 좀 위안이 되네요. 그렇지. 그런데 그럼 AI가 좀 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면 AI가 좀 더 일을 잘하게 만들려면 결국 AI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또 누가 판단해? 인간이 판단. 우리가 판단하지. 그러니까 AI가 이제 우리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AI는 감정에 대해서 지금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자기가 좋은 피드백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아주 초입으로 AI에게 감정을 이해시켜서 그걸 벌써 활용하는 대표 중에 사례 중에 하나가 콜센터야. 아, 콜센터. 우리 콜센터에 예전에 미국인들이 다 콜센터 비용 아끼려고 어디다 콜센터 지었어. 필리핀하고 인도에다 했잖아. 아, 예, 맞아요. 영어는 사용할 수 네, 그렇죠. 있는데 시간당 페이는 워낙 낮으니까. 그런데 필리핀과 인도에 그 콜센터 놓는 것도 비용을 세이브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제 보이스톡이라는 게 가능해졌잖아.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보이스톡을 바탕으로 그 텔레마케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화 상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전화 상담을 인공지능이 보이스톡을 바탕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그동안의 보이스톡 우리 기억할 거야. 신용카드 뭐 상담하려고 하면 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곧 상담원과 통화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본 상담원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러분의 가족이고 그래서 비방과 욕설과 이런 걸 하면 녹음되고 있으니까. 녹음되고 있으니까 되게 무미건조하게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목소리 딱 느껴지는 굉장히 인위적인 친절함 들어가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뭐가 필요하실까요? 아니면 대기시간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하는 거 있잖아. 근데 AI에게 그 텔레마케팅 사람의 감정을 넣어보자는 거야. 그러면 좀 약간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 앞두고서는 AI가 약간 좀 힘들어하고 좀 덜 친절하고 아니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넣자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굉장히 업셋돼서 전화를 했어. 아니 지금 말이죠. 내가 지금 대기 시간을 15분이나 기다렸는데 끊겼다가 다시 오는데 또 기다렸다가 또 끊겨서 지금 몇 번째 시도한 건지 아십니까? 딱 했어. 그러면 AI 그 보이스톡이 톤이 확 줄어들면서 그런데 기분 좋고 상냥하게 하면 더 화만 나잖아. 아, 그렇죠. 갑자기 목소리 확 나시고 어머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렇게. 이게 왜 이런 시스템이 저희가 그렇게 안 되는데 이거는요 따로 제가 꼭 메모해 놨다가요 시스템 개선에도 꼭 저기 하겠지만 고객님께 이렇게 불편을 드렸던 이유가 뭔지를 이메일이나 고객님께 다시 전화드리도록 꼭 조치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목소리 낮춰서 사과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땐 목소리를 그 감정선으로 넣어줘야지. 그러다가 저 고객이 됐어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럼 고객님 그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약간 다시 밝게 해서 누그러졌음 해서 그다음 그럼 고객님 어떤 거 좀 빨리 도움 드릴까요? 제가 오늘 빨리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약간 당찬 모습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바로 그런 감정선을 목소리에 넣는 것이 이미 진행이 됐어. 아니 이게 신기하면서도 참 이거 사람을 들었다 놨다 이거 뭐 가지고 노네요 이제.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소리다? 사람의 목소리가 업셋이 된 건지 아니면 컴다운이 된 건지 뭔지를 AI가 이해한 거잖아.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감정선을 가진 목소리로 대응하겠다라는 걸 또 AI가 이해한 거잖아. 물론 그게 제가 그냥 우리 인간의 언어로 감정을 이해했다라고 표현한 그거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알고리즘적인 대응이지만 하여튼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끼는 건 감정을 이해하고 대응한 꼴이 돼버린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벌써 이런 게 하나 생겼고 그 다음 또 하나가 AI에게 요즘 냄새를 가리키기 시작했어. 냄새요. 왜냐하면 이 냄새로 인해서 우리의 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그 감정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잖아.
냄새에 따라서 우리가 또 결과가 달라져요. 어떤 냄새를 학교에 뿌려주느냐에 따라서 학업 능력이 성취도가 달라지고 그렇죠. 예. 병원에서도 어떤 냄새를 맡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치료의 예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뭐 원래 그런 동물이니까. 그럼 그래서 호텔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냄새, 그 향기 마케팅에 신경을 쓰는 거고, 그래서 그 수많은 향기들을 우리 인간이 어떤 식으로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DB를 쌓아서 그걸 또 AI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 자, 그러면 지금까지 쭉 설명해 놓은 것만 봐도 우리 흔히 오감이라고 하잖아. 네, 그렇죠. 청각, 시각, 미각, 촉각 뭐 이런 것들. 그런데 후각. 네. 근데 벌써 후각 AI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DB 만들고 그 DB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달하기 시작했지. 그렇죠. 청각으로 어떤 목소리가 어떤 느낌을 가져다 주는지도 이해시키기 시작한 거고, 시각은 말할 것도 없지. 시각은 뭐 거의 제일 먼저 시작했다. 맞아. 우리 제미나이를 비롯해서 챗 GPT 같은 데다가 우리가 뭐 그 만화 캐릭터로 내 얼굴을 만들어 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텍스트로 우리가 쓰잖아. 네. 좀 더 상냥한 표정으로 바꿔주고 전체 배경도 좀 화사한 걸로 바꿔줘 했을 때 화면으로 시각적으로 이해해서 그걸 바꿔주잖아. 그리고 학습도 지금 뭐 지난번에 또 그 AI 글라스에 대해서 또 한편 하셨잖아요. 시각으로 이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니까.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미 끝나가는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데 사용하는 그 오감, 그 오감에 대해서 AI가 이제 학습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러니 이제 이것도 그러면 AI가 이제 감정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해까지 충분히 됐었을 때 우리 인간과 또 유사한 면도 또 생길 텐데 그게 어떻게 될지도 또 지켜보긴 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말했던 걸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AI와 다른 건 감정 때문이다. 사고 과정, 기억력 모든 것들이 감정이 다르다. 그런데 AI에게 지금 감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감정을 다 배운 AI, 넌 궁극적으로 어디다 놓을 것 같아? 좀 가정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가정으로 들어가. 네. 자, 그럼 내가 좀 궁극적으로는 짓궂은 질문을 해볼게. 네. 우리 휴머노이드라고 부르지. 예. 인간과 비슷한 로봇들. 예. 근데 인간과 비슷한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부르는데 인간과 똑같이 생긴 로봇을 안드로이드라고 불러.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인간이세요, 로봇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될 수준. 예. 보스턴 다이나믹스 수준 말고. 예, 그렇죠. 그럼 그 안드로이드 경지에 갔었을 때 방금 내가 말해줬던 그 여러 가지 감정을 이해하는 그 기능들, 네. 그게 다 들어가겠지. 다 들어가겠죠. 뭐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랬을 때 짓궂은 질문 한다고 했었지. 너는 그 안드로이드 여성 로봇을 살 거야, 안 살 거야? 그리고 그러면 산다라는 표현보다도 이렇게 좀 더 뒤로 돌려볼게. 그런 안드로이드 여성 로봇을 누가 만드는 회사가 생겼다. 네. 사람과 완전히 똑같은 그 외관을 가진. 네. 그럼 그 회사가 만드는 그 로봇의 외관이 네. 누굴 닮았으면 좋겠어? 어느 연예인? 이거 지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저는 일단은 여성 연예인 중에서 뭐 손예진 배우 리즈 시절을 좀 닮은. 손예진. 예, 손예진 배우나 뭐 옛날 뭐 정윤희 배우나. 또 클래식하게 올라가네 또. 예, 뭐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손예진을 닮은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배우님께 죄송해요. 현빈님께도 죄송하고. 아니 뭐 손예진과 유사한 어떤 그런 명 배우를 닮은 안드로이드를 너에게 맞춤 제작을 해준대. 예, 그렇죠. 그러면 안 살까? 사야죠. 그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야. 예, 대출 어디서 해주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경지까지 왔었을 때 이제는 그 손예진을 닮은 안드로이드와 사랑에 빠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야.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난 이미 뭐 우리보다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문화권이지만 일본의 버튜버를 그렇게 팬클럽을 만들어서 버추얼 유튜버입니다. 실제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걸 그렇게 막 그 뭐지 추종하고 예. 애정어리게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 만화 캐릭터에 또 그런 사람들도 그렇죠. 있고 많잖아. 네,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실제 나랑 같이 생활도 하고 나랑 정서적 교감도 하고 또 나를 생활에서 서포트해주는 그런 안드로이드가 있는데 감정적 선이 안 생긴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지금 방금 뭐 손예진 배우를 닮은 안드로이드를 말씀하셨지만 뭐 별 상상이 다르네요. 아이 로봇도 있을 수 있고요. 맞아. 제가 뭐 육아를 뭐 체험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 그 미국의 아이비리그 한 대학에서 실험을 해봤어. 원래 실험 목적이 이 목적이었는데 사람들 그 실험 참여자들에게 거짓말을 했어. A 그룹에게는 로봇을 움직이는 로봇, 반려 로봇 같은 걸 보여주고 이 로봇에 대해서 다 느낌 말하고 뭐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거야. 네. 그 다음에 알바 비용을 받아가려면 이 인터뷰 플러스 저 로봇을 부셔서 다 망가뜨린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려야 네 알바가 끝난다라고 계약을 한 거야. 네. 그래서 자 이제 인터뷰 끝났으니까요 저거 다 망치로 부신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그럼 여기 100불 드립니다. 한 거야.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 세워놓고 인터뷰했던 애들은 즉각 부셔서 다 100불 주세요 했어. 네. 그런데 한 그룹은 그 반려 로봇을 집에 가져가서 한 달 사용하게 했어. 같이 생활하게 한 거야. 가슴이 너무 아픈데요. 그리고 나서 딱 마지막 인터뷰하고 한 달 동안 이런 일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망치 딱 주고 보안상 부신 폐기해야 다음에 됩니다. 보안상 폐기해야 되니까 바로 다 부시고 그 쓰레기 봉지 다 가지고 여기다 놔두시면 이 100불 가져가시면 돼요. 하는데 망치로 못 부시는 거야. 주저하는 거야. 그게 이제 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그렇지. 그 로봇에다. 그렇지.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뭐 자동차에다가도 이름 붙이잖아요. 자기 맞아, 자동차에도 맞아. 우리 사랑하는 뭐 붕붕이 뭐 이렇게 그렇게 인격을 부여하는데 그걸 어떻게 부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이름을 붙여주고 하는 건데 나랑 교감을 하는 경지까지 곧 로봇이 나올 텐데. 그지?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합계 출산율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난 모르겠어. 그러게요. 인류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다 붕괴될 것 같아요. 맞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AI와 결부돼서 오늘 제가 가졌던 고민들 좀 몇 개 얘기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또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게 하나 있어. 다음 시간에.